사방이 하얀 벽지로 둘러싸여 있는 하얀 방 안. 올려다보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천장. 어디에서 쏟아지는지 알 수 없는 빛이 사방을 메운다. 그 기묘한 방 안의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남자. 끝이 보이지 않는 천장의 끝을 찾는 것인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 이내 자리에 주저앉는다. 긴 한숨을 내쉬는 남자. 이내 허탈한 듯 헛헛하게 웃는다. 남자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메우자 또각또각 하는 구두소리가 덩달아 울려 퍼졌다. 남자의 뒤쪽에서 소리가 나자 남자는 뒤를 돌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을 쳐다봤다. 검은 중절모를 쓴 여자가 남자를 빤히 쳐다보며 남자에게 일직선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남자의 눈은 수많은 물음을 담았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봤다. 누구세요?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자의 차가운 대답에 남자는 엉거주춤 일어났다. 혹시 여기 관리자 같은 분이신가요? 남자가 어벙한 표정으로 물었다. 여자는 피식 웃더니 허공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여자의 손끝을 따라 바삐 움직이던 남자의 시선이 여자의 손짓과 함께 멈추자 놀랍게도 허공에서 티테이블과 2개의 의자가 나타났다. 여자는 많이 이상한 남자의 의성어들이 아무렇지 않은지 손짓으로 의자를 빼주곤 가르쳤다. 우선 앉아. 차 한 잔 대접하지. 남자는 신기하단 눈빛으로 머뭇거리며 의자에 살포시 앉았다. 남자가 의자에 앉자 여자의 손이 허공에서 몇 번 움직이더니 찻잔과 따뜻한 차가 담긴 투명한 주전자를 만들어냈다. 마치 방금 끓여 나온 것처럼 유리 표면엔 이슬이 맺혔다. 김을 뿜어내는 에메랄드 빛을 품은 차의 색깔이 조금은 차가웠던 분위기를 녹여주는 것만 같았다. 남자는 자리에 앉아서도 시선 둘 곳을 찾지 못했는지 이곳 저곳을 두리번거렸다. 그런 남자를 아무 말 없이 바라보던 여자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다. 관리자? 뭐 굳이 말하자면 나인 것 같네. 남자는 갑작스런 여자의 말에 놀라며 되물었다. 그럼 혹시 신이나 뭐 그런 건가요? 여자가 묘한 표정으로 보자 남자는 서둘러 말을 이었다. 아니, 아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남자가 멋쩍은 듯 티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자가 비식 웃더니 말을 했다. 참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아니, 내가 뭔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남자는 왠지 모르게 수긍한 표정을 하더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상하게도 몸에 쌓여있던 긴장감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네 이야기나 좀 해보지 그래. 여기선 남는 게 시간이거든. 여자는 등받이에 살포시 기대며 찻잔을 손에 들고 말했다. 남자는 그런 여자를 바라보다 보니 잡생각은 사라지고 묘하게도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생각에 잠겼다. 이내 남자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더니 차를 한 모금 마시곤 등받이에 기대어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전 뭐 그냥 평범하게 산 것 같아요. 뭐 나름 꿈도 꾸면서 인생도 즐기려 노력하면서요.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던가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의미 있는 삶이었나 봐요. 이제 와서 좀 후회되는 거 보면. 남자가 찻잔을 매만지며 말을 흐렸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곤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딸이 하나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이쁜 딸이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그걸 못 본 게 많이 아쉽네요. 좋은 아빠까진 아니더라도 나쁜 아빠는 아니고 싶었는데 그랬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초등학교 간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던지 그 몇 년을 메고 다닐 가방을 학교도 가기 전인데 매일 잠들 때까지 메고 다닌다니까요. 잘 때도 메고 잔다는 걸 아내가 안 된다고 그 실랑이를 어찌나 하던지. 남자는 목이 메었는지 잠시 말을 멈추곤 눈 언저리를 문질렀다. 여자는 그런 남자를 말없이 기다려 주었다. 제 아내는요, 참 이뻤어요. 아내가 백색증이 있었는데 정말 눈보다 하얀 그 머리가 제 눈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특별한 머리색이 창피할 만도 한데 창피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에 한눈에 반했었죠. 이쁜 아내 만나서 같이 고생하며 살자고 했는데 너무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나만 아니었으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걸 제가 빼앗아간 것만 같고 그렇네요. 참 바보 같죠. 정말 바보 같은 말이지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보인 거면 좋겠어요. 비록 행복하진 않았더라도 불행하진 않았길 바래요. 제가 불행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기를 바래요. 말없이 남자를 지켜보던 여자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남자는 차 한 모금을 마시더니 자신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어나갔다.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였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갔었어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어머니를 때렸거든요. 아버지한테는 항상 술 냄새가 났었어요. 그땐 그게 아버지 냄새인 줄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냄새는 이렇구나 하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른이 되고 나서 알았어요. 그건 술 냄새였다는 걸. 아버지는 되게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밖에선 한없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집에만 오면 꼭 사람이 바뀐 것처럼 굴었어요. 매일 밤 아버지 발소리가 들리면 어머니는 저를 눕혀놓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주셨어요.
마치 아무 소리도 듣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라는 것처럼요. 그러고 나면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목이 메이는지 남자는 한동안 말없이 자신의 손만 바라봤다. 여자는 그런 남자를 보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준비가 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는 것처럼 남자의 말을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내 남자의 입이 천천히 다시 열렸다. 근데 그날은 좀 특별했어요. 학교에 갔다 돌아왔는데 커다란 여행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가방을 보고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또 다른 가방을 챙겨서 나오시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당황하시곤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텐 눈길 한 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엄마가 나를 두고 떠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방을 잡고 울며불며 떼를 썼어요.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어디라도 좋으니까 엄마랑 같이 있게만 해달라고. 다 필요 없으니까 엄마랑 있게만 해달라고. 한참을 울며불며 떼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제서야 저를 보고 제 눈높이를 맞추시더라고요. 꼭 데리러 오겠다고. 그때까지만 버텨달라고. 웃기지 않아요? 그 조그만 아이가 뭘 버티겠어요? 버텨달라고 버틸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하시곤 집을 나가셨어요. 전 어머니를 놓칠세라 빠르게 쫓아갔는데 어머니를 본 건 그때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그 뒷모습은 계속 기억에 남아있네요. 남자는 말을 마치곤 찻잔을 들어 벌컥벌컥 마셨다. 그 후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도망간 것도 자신이 이렇게 된 것도 모두 제 탓이라며 모든 폭력이 저한테 왔거든요. 밥도 못 먹고 쫓겨나기 일쑤였고 대문 밖도 못 나가고 현관 앞에서 몇 시간씩 떨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맞고 또 맞고 그 중에도 최악이었던 건 저마저 도망갈까봐 학교도 못 가게 하는 거였어요.
정말 지옥이었어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지옥. 남자가 자신의 왼손을 들어 손등을 내밀었다. 가로로 길게 나 있는 상처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가 휘두른 술병에 맞아서 생긴 거예요. 분명 다 아물었는데 가끔씩 욱신욱신거리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남자가 헛헛하게 웃었다. 여자는 묘한 표정으로 남자의 손을 보다 남자를 쳐다봤다. 난 그런 아버진 되게 싫었어요. 여자는 남자를 쳐다보다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여자는 남자 쪽으로 허리를 굽히고 남자를 가까이에서 쳐다봤다. 근데 왜 그랬어?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네? 여자는 검은 중절모를 벗었다. 검은 중절모 아래 감춰져 있던 그녀의 하얀색 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왜 그랬냐고! 남자의 눈에 경악이 맺혔다. 남자는 믿을 수 없단 표정을 하곤 입을 열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여자는 한없이 차가운 표정을 하곤 그보다 더 차가운 눈빛을 남자에게 보냈다. 이내 여자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하지만 남자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서서히 어둠에 잠겨 아득히 멀어져 가는 남자의 시야 속에서 벙긋 벙긋 움직이는 여자의 입모양만 보일 뿐이었다. 차가운 방바닥, 그 위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에메랄드빛 병들, 흰색이 아닌 갈색 무늬가 있는 장판 위에서 남자는 눈을 떴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아래 하얗던 벽은 온데간데 없었다. 남자는 꿈이었다는 걸 인지하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남자는 목이 타는지 목을 어루만지더니 입을 열었다. 아씨, 머리야. 씨. 야, 물. 남자는 헛기침을 하며 방문이 열리길 기다렸지만 방문이 열리지도 아무런 소리도 돌아오지도 않았다. 남자는 짜증을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씨, 뭐 하는 거야, 씨. 문을 열고 나간 남자의 눈엔 딸을 품속에 안고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그토록 당당하고 아름답던 아내의 머리카락은 도화지에 물감을 뿌린 듯 붉었다. 다가가려던 순간 남자의 발엔 끈적한 진홍빛 무언가와 에메랄드 조각들이 밟혔다. 아빠는 아내와 딸의 체온을 느끼려 손을 가져갔지만 아빠의 손엔 어떠한 온기도 전해지지 않았다.